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세 가지만 작성하시오. 단 그 밖의 잠재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외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답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답.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역시나 똑같은 말이고요. 지진, 동해, 부동치마, 즉 불똥치마라고 하거든요. 불똥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 번째도 동일합니다. 앞 내용은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답안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내력이 심하게 저하될 경우,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냐도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운다고 하면 첫 번째 알려드렸던 1, 2, 3번 위주로 먼저 암기할 듯 합니다. 자,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등의 안정성 평가의 내용에 있는 법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법안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26년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바뀌었던 건지 모르시겠지만은 약 2, 3년 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게 바뀌었던 기울기의 내용이 바뀌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래. 모래는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8입니다. 두 번째, 연암 및 풍암, 굴착면의 기울기 몇일까요? 1대 1.0입니다. 그리고 경암 1대 0.5입니다. 그 마지막,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됩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뀐 법안으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 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작성하죠. 자, 솟구쳐 오른다고 했죠. 자, 이거는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일링 현상, 이게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일링 현상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정말 뭔가 물 끓듯이, 우리가 라면에 물 끓이듯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형태를 보일링이라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한 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TBM, 즉 툴박스 미팅의 활동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시면 TBM 무조건 해야겠죠. 요즘에 특히 TBM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TBM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뭔가 근로자에게 뭐 그날 당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뭐 위험성 감소 대책 이런 거를 이제 바로 TBM 시간 때 그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TB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TBM 활동이 뭔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그때그때 사항에 맞게 적응하여 실시한 활동으로 단시간 미팅 즉시 적응을 해놨다. 단시간 미팅 몇 분이냐면 보통 TBM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약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이내.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시간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정기교육 물어봤습니다. 정기교육의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몇 시간일까요? 자, 이거는 16시간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채용시 교육. 자, 일용직 근로자는 몇 시간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자, 이거는 자, 두 번째,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럼 일용자를 제외하고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다 교육시간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일 때 일용직 근로자 1시간입니다. 자, 그 밖의 근로자죠. 자, 그 밖의 근로자한테 몇 시간을 시켜야 한다? 작업 내용 변경되었을 때는, 그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이론 근로자는 몇 시간 들어야 한다? 자, 이거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땡하고 표가 나오죠. 자, 해당 표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고요. 그 해당 표는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해당 표대로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시간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개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로프의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 줬죠.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한다. 자,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걸 빼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바로 봐보시죠. 자, 첫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 7%를 초과한 것. 두 번째,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인 것? 자, 이거는 10% 이상인 것. 그리고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패턴. 열도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와이로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사용 금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렇게 4가지인데 원래대로 하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라는데 그럼 이 2가지도 답안이겠죠? 그러면 총 6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와이로프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별표 2개 쳐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역시나 별표 2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일까요? 몇 킬로그램? 자, 이거는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몇 이상? 자, 안전율은 중요합니다. 4 이상입니다. 4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어서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마다 너비 몇 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 1.2m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한다. 자, 계단은 1m 이상입니다. 1m. 자, 이어서 라.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이거는 2m입니다.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마지막 마. 사업주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의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자, 사업주는 1m 이상인 계단입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는 필답형도 나오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작업형도 나온다. 작업형도 출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잘 암기해 놓으시고 작업형 나왔을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8번. 안전대 종류 및 등급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 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1종일 때는 U자 거리 전용입니다. 자, 2종일 때는요, 한개 거리 전용입니다. 그 3종일 때는 한개 거리 U자 거리 공용이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4종일 때는 안전 블록이 들어갑니다. 그 5종일 때는 추락 방지대인데 제가 이렇게 왜 대충 설명하냐면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이 당시 나왔을 때 약간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뭐 법안이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약간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렇게는 2번 다시 출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답만 간략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고 이제는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는 안 나오고 다른 형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안 외우고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따 암기법 알려드리죠. 암기법. 본, 건, 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봉, 리도가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자, 두 번째, 건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세게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세 번째, 건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리고 네 번째, 버팀의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인데, 자, 이게 원래 정확한 법령은 리더로 들어갑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 꼭 리더를 안 써더라도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쓰셔도 다 맞다고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 버라고 외우시든 아니면 본, 건, 리로 외우시든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닉네임이 리더니까 리더를 생각하고 답안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건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 부착 상태 이성 유무. 본체의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유무.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해당 문제의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에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필답형이랑 작업형에도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경고표지와 금지표지의 이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느낌표 깜빡깜빡거리는 경고표지 뭘까요? 자, 이거는 위험장소 경고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봐도 뭔가 들어가지 말로 뭔가 자동차 관련된 거를 뭐 움직이지 말라 이런 느낌 같죠? 자, 아시죠? 차량 통행 금지 표지입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는 여러분들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딱 4번 써오시면 됩니다. 4번만 딱 써보면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무료니까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타 교재 쓰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시면은 공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굴착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을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쉽습니다.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지형이겠죠. 그 지질, 그 지층, 그리고 토질에 대한 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거 지하수 많이 나옵니다. 물, 지하수. 그 다음에 용수, 그리고 마지막 식생. 이렇게 6가지 중에 4가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해당 문제는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사업장에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 500명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시간, 280일 근무, 연간 재해 발생 건수 6건, 연간 휴업일수 103일입니다. 자, 일단 먼저 종합재해지수의 식을 아셔야겠죠. 종합재해지수 식 간단합니다. 루트분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수율 보시죠. 자,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풀어보죠. 자, 도수율 500 곱하기 8 곱하기 280입니다. 그리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 있죠. 6건. 곱하기 10의 6승. 그럼 500 곱하기 8 곱하기 280 분의 6 곱하기 10의 6승이다. 그럼 푸시면 5.36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강도율. 또 조금 비슷한데 약간 틀립니다. 자, 강도율. 총 근로시간 수 분의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0의 3승이 되는 거겠죠. 자, 보시죠. 그럼 강도율 바로 풀어볼게요. 똑같습니다. 500명, 50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8, 280일 곱하기 280. 분의 여기서 중요하죠. 연간 휴업일수가 103일 나왔죠. 그러면 103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근로일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에 28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즉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0.07이 나옵니다. 자, 그럼 종합재해수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루트 분의 5.36 도수율이겠죠. 곱하기 0.07 강도율. 그래 푸시면 0.61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종합재해지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혹시 0.61% 썼다. 틀린다는 거죠. 절대 단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위가 있는 문제, 단위가 없는 문제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상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부버침하고 좀 틀리죠. 흑마기 지보공이랑 좀 틀린데 또 암기법이 비슷합니다. 자,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부부부기입니다. 부부부기. 자, 보시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 및 상태. 자, 또 부재의 기납 정도. 역시나 부재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마지막 기둥의 치마 유무 및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기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워침, 부부기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답 자체는 완전 틀리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한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거 문제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필기 때 많이 보던 문제죠. 근데 필기 때 눈으로 봤던 거고 실기는 실제로 다 써야 한다는 거.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거는 저도 이거 필기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외웠던 거거든요. 세 개겠죠. 세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정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세 번째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몇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자, 이어서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뭐뭐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이거는 가세재죠.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자, 마지막 마. 동바리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문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뭐뭐의,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받침철문입니다. 받침철문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문 전체 길이의 몇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거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해당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뭔가 이제 단답형 나왔을 때 중간에 뭐가 빠지는지 정확하게 구별해놔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으로 23년 1회차 필탑형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